상상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상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역시나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이겠죠. 특히나 면접 질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물어보고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수학이랑 과학 쪽에 좀 흥미가 없거나 실력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면접에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부분을 통해서 너무 이과적인 학생만 뽑는 것이 아니라 문과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인문 사회적인 학생들도 뽑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고등학교는 이제 재작년 재지정평가 말기에 그 교육청과의 어떤 법적 공방 안에서 더 유명해진 느낌이 있죠. 의대를 좀 많이 보내는 학교로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 자사고는 자유롭고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데 상상고는 의대만 보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학부모님들이 되려 의대만 보낸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상상고를 좀 대거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들어가서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빠듯하고 내신 대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시 성향이 강한 학교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첫째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상상고등학교는 특이한 건 독서죠. 이 독서를 책 3권을 써야 하고 이 책 3권을 각각 300자씩 이렇게 총 900자가 추가가 돼서 이걸 토대로 이제 독서 면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습 1000자랑 인성 500자는 1500자 분량에서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중학교 때 학습과 인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 독서 부분은 독서 면접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독서 면접을 위해서 책을 선택하는 어떤 선정의 기준에 약간의 전략은 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제 상상고를 쓰려면 교과 성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국영수는 전부 다 A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 중에 이제 B가 떠버리면은 일단 서류 점수가 만점이 아니에요. 물론 상상고의 서류 집계랑 면접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 통과는 서류에 이제 B가 하나쯤 있어도 사실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면접으로 뒤집어지는 사례들에 대한 확률이 좀 낮아요. 작년에도 B를 하나씩 이제 국영수 중에 B가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 2명이 남학생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영수 중에 B가 있으면은 약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중에 택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회랑 과학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은 사회 과목을 택하는 순간 과학은 B, C 이런 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사회를 택했다가 2학년 2학기 때 과학을 택했다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부 다 이제 A가 나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영 방식은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렇게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체육도 봤는데 이게 좀 그 후기 학교로 전환되면서 성적폭을 조금은 완화를 했습니다. 면접 방식, 이게 면접 방식이 지금 자사고들 전체 면접 중에서 가장 이제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창의 융합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 창의 융합 문제에 나오는 수학 과학 문제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딱 이거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상상고등학교가 이제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떨어진 친구들을 흡수하고 싶어가지고 영재과학고 쪽 문제를 내나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때는 또 이제 그냥 교과 과정 위주로 문제를 막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때는 그냥 그 창의적인 부분,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중구난방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면접 방식에 대해서 면접 그 자체, 면접 역량 그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좀 접해보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 이제 인성 독서 부분은 아까 위에서 자기소개서에서 900자라고 얘기했던 그 독서 부분에 대해서
그 책 3권을 근거로 삼거나 토론 주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면접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서도 좀 일부 발췌해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 시간을 20분 정도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시간을 막 가져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지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가서 발표 시간을 갖는 거죠. 스피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창의융합 인선독서를 합쳐갖고 20분, 15분이 아니라 창의융합 문제 20분 보고 발표하고 독서 문제 또 20분 보고 발표하고 이런 식이니까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면접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가 된다는 굉장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기다리고 문제 풀고 하면서 좀 지치거나 좀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남자랑 여자를 별도로 선발을 하는데 여학생을 남학생의 절반만큼 뽑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하면 2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별도 선발인데 여학생을 적게 뽑는 구조상 여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냥 찾아보시면 상상고 전체 경쟁률만 뜩하니 나와 있고 남자 여자 경쟁률을 따로 집계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좀 이따 보이는 경쟁률 표를 보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권도 전형이 있습니다. 태권도 전형. 태권도 4품 이상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들끼리 이렇게 전형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지역 전형에 이렇게 편입되어서 이제 보고 이러는데 지역 전형 경쟁률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태권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태권도 전형으로서 4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성적이 5레이라고 하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걱정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제 성적에 B가 있는데 태권도 전형으로 이 B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이제 그 해마다 달라요. 굉장히 운적인 요소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 좀 힘들고 B가 있다고 하면 일반 전형보다는 태권도가 있다고 하면 태권도 전형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남녀 지역과 태권도 묶어갖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해놨습니다. 보시면 전국 이제 남자 경쟁률이 1.55 정도 되죠. 1.55 정도 됩니다. 요 경쟁률이면 서류는 이제 다 통과하는 거죠. 서류는 다 통과하게 되는 거고 여학생 경쟁률은 2.14. 그러니까 여학생 경쟁률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서류가 만점이 아니면 애초에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이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태권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 뽑는데 13명 지원했다. 뭐 이런 걸 보셔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역 경쟁률은 드러내고 태권도 경쟁률만 이제 나열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 태권도 경쟁률이 작년에 1.86대 1, 7명 지원에 7명 모집에 13명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일반보다 높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그래도 태권도 전형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4품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요소를 더 넣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려는 친구들의 학습 역량이랑 비교하면은 태권도 전형이 있는 친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학습 역량이 조금 일반 전형보다는 경쟁하는데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을 가지고 올해 경쟁률을 좀 예측을 해보면 여학생 경쟁률은 이 그 눈치 지원 및 이런 것들 때문에 2대1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대1 이상으로 높아질 리가 없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요. 남학생 경쟁률도 이제 2대1 수준까지 오르겠느냐라고 하면 요즘 이제 의대 지망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쓸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써볼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만 보면 용인 외대부가 주요 과목 전부, 상상고가 국영수는 올해의 사회과학 중에 택1, 김천고가 국영수 중에 택2, 사회과학 중에 택1 이런 식이니까 순차적으로 자신의 이제 내신에 따라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점점 내려와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국영수 중에 B가 하나 뜨는 순간 이제 쓸 수 있는 자사고가 경기도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로 한정된다라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주요 과목은 그래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 상상고 자기소개서가 작년에 개편이 좀 있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건학 2년에 입학한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활동 계획을 요구하는 반면에 상산고등학교는 이제 왜 들어오고 싶은지,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에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양식에 맞게 이제 쭉쭉쭉쭉 써내려가다 보면 상산고 자기소개서 할 때 막 그 입학 후 활동 계획과 입학 지원 동기, 꿈, 진로, 희망 지문 이거 다 날려버려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딱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 경험만 쓰세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랑 입학 후 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상산고의 어떤 건학 이념, 상산고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를 쓰지 말고 내가 중학교 때 뭐 했는지 무슨 공부했는지를 좀 많이 어필해라. 특히 수학, 과학이나 아니면 국어 영역이나 이런 문과적인 성향이든 이과적인 성향이든 내가 실험을 해보았든 공부를 깊게 해본 경험이 좀 있으면 그거 위주로 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 학습해본 경험과 느낀 점, 요 자기주도 전형만 천자예요. 입학 후 활동 계획과 뭐 들어와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써가지고 천자가 아니라 들어가면 뭐 할 건지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네가 중학교 때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알려줘. 내가 중학교 때 어떤 걸 했는지가 궁금하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써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3권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00자씩 900자인데 독서 면접에서 독서 면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책을 쓸 때 전략이라는 게 좀 생겨요. 독서 면접 질문을 이제 제가 매번 작성하면서 느끼는 건 일단 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시점에서 주어진 제시문을 반박하거나 옹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등장인물이 조금은 다채롭고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독서 질문을 했을 때 뭐 힐박사와 하이드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라던가 이런 그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그런 캐릭터들에게 각각의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쯤은 있으면 좋겠죠. 그게 또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도 생각을 해야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나름 자기가 면접 때 개별 질문에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진로적인 부분, 자기 진로와 진로 특수성에 맞는 자기의 관심을 어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뭐 이런 계통의 과학적인 책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생명공학자라고 한다면 생명공학 쪽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 진로계통 책이 한 권쯤은 있으면 어차피 자기소개서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책인데 그걸 이제 한 권쯤을 써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권쯤 있으면 좋겠죠. 나머지 한 권은 이제 자기 어떤 행동 양식을 좀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식을 좀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좋겠어요. 뭐 저희 이제 어른들에게 대표적인 그런 책들은 어린 왕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파일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던가 이제 교훈을 주는 책이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자신이 힘들었던 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책이라던가 이런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한 권쯤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권은 이제 자기의 진로적인 부분, 한 권은 등장인물이 좀 많은 거, 다채로운 등장인물, 그리고 한 권은 이제 자신의 행동 양식이나 자신의 어떤 철학, 신념 같은 것들을 좀 얻게 해준 동기가 되는 책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왜 이렇게 뽑아야 되냐 하면 독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지원자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책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받았고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끔 변화하였느냐라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혹은 이제 면접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혹은 이제 등장인물들끼리 아니면 저자들끼리 무언가 같이 공동 집필을 하거나 아니면 저자들끼리 서로 이제 또 어떤 토론을 한다거나 토론 주제를 만들라고 했을 때도 완전히 세 권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과학적인 내용으로 잔뜩 내용을 써놨는데 인문적인 계통의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좀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굉장히 인문사회적이나 법적인 이야기를 잔뜩 해놨는데 이제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의미 부여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물론
면접을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도 의미를 좀 찾아가지고 대답을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서 면접을 염두에 둔 책을 또 골라야 합니다. 물론 학생이 워낙에 책을 좀 좋아해서 책을 좀 열심히 잘 읽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완전 환영이죠. 그건 이제 아이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쓰게끔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인성 요소가 이제 인성이 500자입니다. 500자라는 건 글자 수가 꽤 많은 겁니다. 인성 요소를 이제 다룸에 있어서. 그러니까 3분의 1 가량의 인성 요소를 다루는 에피소드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 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디테일하게 이제 묘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토론 과정에서 이랬다 이런 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친구랑 다툰 거를 우리 친구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는데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고 이제 좀 되게 막 이제 주절주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필처럼 잔뜩 써내려가도 글자 수를 줄이기가 쉽기 때문에 인성 부분을 쓸 때는 좀 디테일하게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면접 질문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에 관련된 창의융합 문제나 인문사회적 독서 인성 면접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따로 본다 이렇게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인데 작년에 일단 요 다음 페이지에 작년 기출문제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일단 만들 때는 일단 수학이랑 과학은요 중학교 교과서에 일단은 충실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학이요. 과학은 중등 과학을 뛰어넘는 지식 수준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추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묻고 있는 질문 그 자체는 중등 과정 안에서 추론이 가능하게끔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고 기출 문제들을 조금 연습해 보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등 과정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고등 선행을 했으면 또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충실하게 대답을 하려면 중등 과정은 필수고요. 고등 과정에 대한 선행으로서 대답을 좀 깊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선택이 됩니다. 수학은 단순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 그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을 그냥 열심히 좀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3, 4년 전에는 영재학교나 아니면은 영재 넌센스 문제 같은 컵 뒤집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수에 대한 관점이죠. 뭐 3의 배수, 5의 배수, 컵을 5개씩 뒤집어서 ገብ치는 게 있다고 하면 완전히 다 뒤집으려면 몇 번이나 뒤집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원적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케이크 자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3차원 케이크를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몇 조각이나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수열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러면 약간 영재 쪽 느낌이 나다가도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 그냥 A4 용지, B4 용지에 대한 닮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교과 과정에 되게 충실하면 되는 문제였고 또 통계적인 부분, 3학년 2학기 통계나 평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경제학자 에로우의 그 통계의 역설, 자신의 심슨의 역설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에로우가 제창하고 있는 그 투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작년에 투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벽한 의사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의사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투표가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그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정답은 이미 없는 걸 면접관들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각했을 때 좀 완벽에 가까운 투표 방식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아예 없는 문제를 그냥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300자 쓸 때도 저희가 지도하는 게 책 내용을 쓰는 거는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책 내용을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고 그 책의 등장인물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의미를 부여했으며 책에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 책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성이랑 독서 면접 질문 그리고 개별 질문을 할 때 그 개별 질문에서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들 자기소개서에서 묻지 않는 그러니까 써지 않은 질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체크를 좀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일일이 다 어떤 책에 무슨 의미가 있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거에 체크를 하기보다는 그냥 생활기록부에서 중점적으로 혹시나 물어볼 수 있는 체크를 이제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받아보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저런 것들을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하면서 좀 당황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자기소개서는 중학교 때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 깊은 지식들, 이런 것들 위주이지만 자기소개서 위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통질문에서 사실상 거의 변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접 역량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자기소개서 안에서 나오면 자기소개서 질문을 막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자기소개서 질문도 준비하면서 공통질문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공통질문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도저히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접 역량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남학생 수리 면접에서는 A4 용지랑 B4 용지에 대해서 이제 닮음을 좀 비틀어 가지고 그렇죠?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닮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건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남학생 독서 면접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약간 자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인터넷을 뒤져 보시면은 상상고의 공통 질문에서 뭐 이제 그 제목이 그 밑에 있는 지문의 저자가 뭐 했을 때 깨달음은 무엇이고 무엇인지 생각하는지 말하세요. 글쓴이가 깨달은 점과 같은 것을 경험을 책 2권을 통해 설명하세요. 자, 이런 경향이 나와 있죠. 일단 질문을 보시면 이제 2번에서 내가 같은 경험을 자신의 책 2권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제시문을 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컨설턴트들이 제시문을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제시문 묘사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교과서를 뒤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거라 분명히 그것이 중등교과서보다 고등교과서의 제시문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게 되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고등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 중에 하나인 나무 접붙이기라는 지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정확히 제가 이제 그 면접 질문을 본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그리고 아이들의 그 면접 갔다 온 뒤에 후기를 토대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다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제시문을 전부 다 타이핑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올해 면접 질문을 또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자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독서 제시문, 모든 면접 질문이 그래요. 공통 질문이 있는 면접 질문들에 대한 제시문은 제가 재구성을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 다, 그 가나 다의 다 부분은 열하일기의 일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옛날 것과 지금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공통적인 토픽을 가지고 있는 독서 부분이기 때문에 열하일기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직접 타이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게 출제가 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면접 질문은 이렇게 재구성을 직접 저희가 해서 올해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작년 여학생 수학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통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행인 건 저희가 작년에 그 네이버 캐스트에 있죠. 심슨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통계의 함정, 통계의 오류 이런 게 이제 작년에 투표의 역설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심슨의 역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어느 정도 시켜놨는데 비슷한 문제가 좀 출제가 돼서 다행이었고요. 과학 부분은 이게 분자에 대한 그 기체 분자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등교육 과정 안에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 화학 쪽 아니면 공통과학 쪽을 통해 가지고 더 확장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자체는 중등 과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지식에 대한 답변을 고등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고에 대해서 이제 좀 정돈을 하면 독서 부분에 대한 책을 쓰는데 약간의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하고요. 왜 들어오고 싶은지 들어가서 뭐 할 건지가 없으니만큼 중학교 때 활동, 특히 깊은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본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강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쓰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도 면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상고의 면접에 대한 역량치를 올리기 위해서 면접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